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한입니다. 현재 학습 방법 중 독서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독서 세 번째 시간으로 효율적인 독서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독서는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기르는데 빠질 수 없는 항목으로 종합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으며 다양한 간접 경험기를 쌓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청소년 또는 우리 성인들이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시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줍니다. 자기 주도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독서 전략이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은 두 가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오늘 자기주도학습자의 독서 전략으로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QRW, 전부 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PQ4R,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QRW입니다. SQRW는 여기 S는 survey, survey는 측정하다, 훑어본다 이런 뜻입니다. survey, 훑어보기로 자신이 읽고자 하는 책이나 교과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잠시 후에 소개할 PQ4R의 프리뷰 같은 겁니다. 프리뷰는 미리 살펴보는 것, 먼저 살펴보는 것, 혹은 예습하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urvey하다, survey는 이렇게 쭉 훑어본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훑어본 뒤에 자기가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그리고 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적는 퀘스천 부분입니다. 질문하기, 의문이 나는 사항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의문이 되는 부분을 생각해서 기록을 해서 나중에 그걸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호기심이고 자기가 모르고 알고를 구분해서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자기 것을 만드는 과정이고 그것이 독서에서 제일 중요한 데입니다. 자기 주도적인 부분에 핵심적인 관건은 퀘스천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항상 주의 집중이 향상되고 이해도 잘 되는 겁니다. 질문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능동적인 독서자,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는 길은 질문을 많이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R입니다. R은 read. 이제 그 질문도 하고 훑어보고 질문하면서 이제 제대로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교과서나 책 내용을 정도가요 꼼꼼하게 읽어나가면서 앞에서 궁금했던 퀘스천으로 나왔던 것을 답할 수 있기까지 끝까지 계속 읽어내는 겁니다. 그게 앞에서 독서혁명에서 얘기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읽으면서 먼저 이해가 안 된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그 독서 도중에 그 내용 답을 찾아보고 중요한 내용은 밑줄을 쳐가면서 그 부분을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시험에서 적용해보고 남하고 토론해서 적용해보고 이러한 적극적인 과정이 반드시 있다. 그 과정이 read 과정입니다. read. 마지막 write, W.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개략적으로 정리해서 많은 사람 앞에 발표도 해보고 또 친구들에게 설명도 해보고
그러면서 내용 이해를 했는지를 점검한 단계, SQRW. 결국에 완전 학습을 하기 위한 내용이고, 이러한 글의 내용을 자기 것으로 완벽하니 간단히 훑어보고 핵심 요지, 이해가 안 된 내용을 정리해서 읽는 과정에 주의 집중을 하고 그걸 해결해가는 과정, 그리고 읽으면서 그 내용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으로, 그리고 W는 이제 그걸 마무리하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남에게 설명해 본가 혹은 이 평가를 통해서 이해도를 점검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은 그 내용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PQ4R입니다. 가장 유명한 독서법이요, 학습법입니다. 앞에서 학습했던 SQRW보다 조금 더 세분화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P는 프리뷰, 두 번째는 question,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4를 read, reflect, recite, review, 이런 식으로 해서 R이 4개, PQ4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리뷰입니다. 프리뷰는 예습 단계로서 강의할 내용, 들을 내용, 공부할 내용을 해당 부분 등을 전체적으로 이거 훑어보는 거죠. 앞에 과정에 S, 서베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 주제를 파악해보고 그 내용의 그 하위 개념들을 확인해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퀘스천 과정입니다. 퀘스천 과정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각 하위 분절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오는 겁니다. 예습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이해가 안 된 내용, 그럴 내용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 능동적인 독서자,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세 번째 과정은 리드 과정입니다. 리드 과정은 아까 SQRW 할 때 세 번째 과정입니다. R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SQRW하고 PQ4R하고 차이점은 리드 과정을 훨씬 세분화했다. PQ4R은 첫 번째 여기 리드 과정은 아까 S하고 똑같습니다. 주의 깊게 정독을 해서 앞서 question에서 제기했던 것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을 통하여 중요한 부분이나 제대로 이해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메모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요점인지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앞서 제기했던 의문을 완전히 해결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궁금한 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자기 것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리플렉트 과정입니다. 리플렉트는 숙고하는 단계다. 숙고 단계는 앞에서 거의 이제 리드 과정에서 내 것으로 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 내용으로 완전히 숙지하는 과정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이나 혹은 또 자기의 또 배경 지식들을 뭐 이렇게 연관을 시키면서 오늘 학습한 내용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 과정이다. 수업 시간에 확실한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서 완벽하니 이해하고 또 필요하다면 책을 검색을 해서 의문을 풀어가는 그런 과정, 숙고 단계는 완전히 한 단계 자기 것을 더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사이트 과정. 리사이트는 암송 과정입니다. 암기 단계입니다. 학습한 내용을 이제 인출해서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장도 하지만 그것을 다시 학습한 내용을 회상을 해서 다시 말해서 인출을 해서 다시 머릿속에 새기는 거예요. 재인하는 과정을 얘기해서 만약 학습한 내용을 충분히 회상이 안 됐다. 그건 이미 학습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인출이 안 될 때는 어디가 있는지 정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폴더 정리가 잘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필요할 때 바로 활용하기에는 완벽한 그런 정보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학습 내용을 제대로 소화한 상태에서 의미 있게 기억을 해서 필요할 때 바로 그 내용을 인출할 수 있다. 바로 인출한다는 것은 완벽한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내용들을 더더욱 결합하고 또한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창조적인 과정까지 갔습니다. 이미 독서를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정보를 재활용해서 더 뛰어넘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리사이트 과정입니다. 학습 내용을 제대로 암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냥 주입식으로 암기한 것에 불과하고 그런 것들은 완전히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은 학업을 완벽하게 했다 하지만 그 인출이 안 되고 회상이 안 된다는 것은 벼락 공부를 했다는 뜻이 되고 자기 것으로 화하지 않고 자기가 학습한 내용 간의 상호 관련성이 잘 정리가 안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자기 자신은 공부를 많이 했다지만 성적이 안 나온 이유가 이런 과정이 안 됐기 때문이다. 마지막 과정은 이제 리뷰로서 복습 과정이 됩니다. 이 복습 단계는 전체적인 내용의 요지를 회상하면서 인출하면서 머릿속으로 그 세부 내용을 검토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때그때 학습한 것은 바로 복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을 한 후에 불과 1시간 이내에 내용을 다시 간단히 한번 읽어보고 당일날 저녁에 다시 한번 또 읽어보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읽어보고 한 달 때 읽어보고 이 정도로 4회 내지 5회 정도 복습을 하면 성과가 매우 많이 나오면서 거의 평생 기억화되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한다든가 할 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복습의 중요성은 수도 없이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은 독서의 효율적인 방법, 이 독서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학습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학생들이 하는 학습은 수험독서입니다. 수험독서. 수험독서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독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학습의 내용을 간단히 훑어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목차를 이해하는 것이고 question, 질문을 통해서 이 시간에 내가 어떤 내용을 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명확하니 제시하면서 정확히 읽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중요한 부분 표시하고 메모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앞에 질문 과정을 해결하고 또한 그걸 한 단계 더 숙고를 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은 이해가 됐냐 안 됐냐는 친구에게 설명해 보는 과정도 있고 선생님이나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각종 서적을 통해서 의문을 완전히 해결해서 숙고 단계를 거친 다음에 완벽하니 자기 것으로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암기가 됐냐 안 됐냐는 인출을 해서 그걸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인출이 안 됐다, 회상이 안 됐다, 그 부분은 완벽하니 이해가 된 것은 아니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 마지막은 주기적으로 그 내용을 다시 끄집어내서 재인식하는 과정을 거치고 한 4, 5회 주기적인 반복이 있었을 때 완벽한 자기학습이 되고 교양 독서든 혹은 수험 독서든 속에 성과를 거양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시간 독서 전략, 또 각종 학습 전략 혹은 수험 전략, 이런 공통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수고하셨습니다.